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이재명 정말 난리 났습니다. 완전히 똥줄 타는 모습이 역력한데요. 토요일 장애 집회를 통해서 이재명은 죽지 않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떠들었지만 사실상 이제 확인 사실만 남았습니다. 죽었습니다. 정치적 생명이 죽었다는 얘기죠. 드디어 지금 야권에서 이재명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야심가들이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자, 이재명을 지키려는 세력과 이재명을 이제 밀어내리는, 이재명은 어차피 이제 가망 없다. 이렇게 가면 민주당 망한다. 이런 어떤 움직임도 있거든요. 굉장히 큰 파괴력이 아마 생길 겁니다. 향후 지지율 동향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이재명 지지율이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올 일만 남았다. 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기에는요, 선수 교체가 일어나겠죠. 자, 그건 우리가 앞으로 지켜보면 흥미로운 상황이 될 겁니다. 강 건너 불구경.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구경 중에 가장 재밌는 게 조금 악취미가 되겠습니다만 불구경이라 그러죠. 싸움 구경 이런 게 이제 재밌다 그럽니다. 자, 민주당이 이제 그 내분이 터질 겁니다. 그리고요, 엄청난 불이 이제 활활 타오를 텐데 한번 잘 지켜보시죠. 자, 지금 말이죠. 이재명만 좀 똥줄 타고 난리 난 게 아니고요. 정말 지금 완전히 코너에 몰린 인물이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정청래입니다. 정청래. 정청래 하면 대표적인 갑질마귀죠. 갑질마귀. 그리고 갑질마녀 하면은 최민희가 되겠죠. 최민희 그리고 정청래 이 두 명이 지금 무슨 위원장 타이틀을 갖고 있죠. 정청래 같은 경우에는 법조인도 아니면서 변호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법 공부를 아예 안 했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도 지금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뭔가 잘못된 거죠. 예전에도 민주당은요, 박영선이도 그 법하고 관계없는 인물인데 법사위원장 떡하니 안 치고 그랬죠. 자, 이것은 완전히 이제 이 국회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농락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정청래가 지금 현재 애국자유보수 우파 이쪽 진영의 지지자들로부터 얼마나 지금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눈엣 가시,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인간인데요. 드디어 정청래 끝장나는 것 같습니다. 정청래에 대한 그 뉴스를 이렇게 검색해 보면요. 정청래는 대선 주자 레벨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뉴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로 노이즈 마케팅 혹은 이슈 파이팅을 한다는 얘기죠. 저쪽 진영에서는 정청래를 이제 이렇게 전사 투사로 보는 측면도 있지만 이재명을 호위 무사 자처하는 인물들 중에 가장 어쨌거나 널리 알려진 인지도를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개딸들 중에서는 이 정청래의 정체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정청래 저거 진짜 친명 맞나 이거죠. 원래 여기는 친문으로 들어가거든요. 김대중 라인 그리고 노무현 문재인 이 라인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이재명과 사실 연결고리가 없어요. 정청래는. 그래서 개딸들 중에는 정청래를 예전부터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저거 엑스맨 아닌가? 저거 분명히 뭔가 다른 의도가 있을 텐데 이재명에 대한 충성이 사실은 저거 극 따르고 속 따르고 속에 칼을 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러는 식으로 의심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예전부터도. 자, 어쨌거나 정청래는 지금 1심 판결에 대해서요. 지금 뭐 깜짝 놀란 것처럼 하늘이 노할 것이다라고 떠들고 있고 그런가 하면요. 좌충우돌 국회에서 그야말로 연일 검찰하고 또 심지어는 헌법재판소하고도 붙었죠.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발끈해가지고요. 그러면 국회가 하려면 하고 말하면 마는 겁니까?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고 그냥 공격을 또 그냥 되돌려줬죠. 정청래가 지금 이렇게 나댄다 그럴까 설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요. 이미지가 아주 사나워졌죠. 야당의 이미지를 많이 끌어내린 야당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일부 일어났는데요. 정청래의 몫이 큽니다. 이진숙 잡으러 갔다가 한 소리 듣게 된 정청래, 이 헌법재판관으로부터 그냥 그대로 직격당했죠. 돌직구 맞고 비틀거렸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번 이 상황을 쭉 지켜보면서 정청래가요, 1심 판결을 이재명에게 상당히 이제 중형이 되겠죠. 그렇게 선고하게 된 배경에는 정청래의 역할도 컸다라고 봅니다. 저는 완벽한 어떤 보수 도우미 혹은 엑스맨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본인은 진짜로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요, 개딸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저거 지금도 양산에 지금 뿌라치 되고 있고
양산 졸개다. 이재명을 겉으로는 도와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았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시각도 일부 맞을 수가 있겠어요. 이거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야기 자체가. 이재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민주당의 전통적인 그런 길을 걸어온 정치인이 아니에요. 여기는 김대중 하고도 관계없고 노무현하고도 관계없는 인물이 이재명이거든요. 그 이재명 뒤에는 도대체 뭐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예전부터 있어 왔었죠. 자, 그런 속에서 이번에 공직선거법 1심에서 그런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 야권이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야말로 난장판, 초상집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 정청래에 대한 역할, 정청래가 했던 여러 가지 무리수, 너무도 과격한 어떤 그런 운동을 보였었죠. 특히나 자신들을 단죄할 수도 있는 법원을 상대로,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너무도 그냥 목소리 피 떠올리다가 지금 역풍을 맞았다 이런 식입니다. 헌법재판관 왜 방통위원 추천 안 했나, 정청래, 최민희 임명 안 한 윤책임이라고 하면서 뭐 이런 걸 갖고 이슈하는 건 좋았지만 너무 심하게 정쟁을 자기들 중심으로 아전인수격으로 몰고 가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 이런 식이죠. 심지어는 국회 뜻은 헌법재판소 일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입니다. 헌법재판관이죠. 근데 헌법재판관들은 이렇게 그냥 자기들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만 법관들은요, 우리 법원의 법관들은 조용히 속으로 칼을 갈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청래 이놈!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법원을 우롱하는 여러 가지 막가빠 행동들이 있었잖아요. 정청래.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상식에 입각한 정의로운 판사에 의해서 이번에 그냥 한 방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청래 이제 완전히 궁지 몰렸습니다. 야권 안에서도요, 저거 엑스맨이다. 저거 끝내야 된다. 이런 어떤 그런 주장이 있더라고요. 자, 정청래 하면요, 그동안 자기가 이재명을 지킨다. 내가 이재명을 지키는 제1의 전사입니다. 떠들었거든요. 계속해서. 이재명 정청래를 검색하면 이렇게 둘이 나란히 찍힌 사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 그 당대표 할 때요. 이재명이 이번에 두 번째 당대표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정청래가 수석 최고위원이었기 때문에 항상 회의를 하게 되면은 이재명 그 옆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둘이 찍힌 사진도 많고 둘이가 이 뭐 연결되는 그런 이슈도 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정청래가 이제 불안당 같은 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그 방어, 탄핵, 탄핵이 아니고 그 방탄을 위한 어떤 그런 악역을 자처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었죠. 특히 국회에서 엄청난 갑질을 통해서 그야말로 국민들의 분노를 이끌어낸 인물 중에 한 명인데요. 자, 이 정청래가 드디어 박살날 수가 있습니다. 정청래 같은 저런 스타일로 정치하면은 저게 지지율이 모인다. 국민들이 이제 응원을 한다. 지지를 보낸다라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민주당 안에서도 각성이 터졌습니다. 지금 정청래는 국민의힘 혹은 정부 측만 압박한 게 아니고요. 검찰은 뭐 갖고 놀았죠, 그냥 완전히. 검찰 측 인사들을 국회에 불러가지고 어떤 짓을 했는지 잘 아시죠? 그런데 이들이요, 거기서 머물지 않고 이 사법부를 법원의 판사들까지도 압박을 했었죠. 그 중심에 섰던 게 바로 정청래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그러했지만 가장 악질적이다, 악랄하다 할 인간이 바로 정청래였었죠. 자, 이재명 징역형 이번에 선고가 됐는데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닙니까? 그야말로 엄청난 일을 이번에 한승진 판사라는 사람이 해냈습니다. 홍준표까지도 그런 말을 하더군요. 정말 대단한 판사다. 전부 다 사실 홍준표도 내심으로는 그 페이스북 글을 보니까요, 100만 원 이상 안 나오는 것으로 알았던 것 같아. 그 사람도 본인은 검사 출신으로서 그 법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윤상현 같은 경우도 80만 원 예상했잖아요. 국민의힘 안에서도 사실은 크게 기대 안 했대요, 사실. 제가 알기로도요, 우파 유튜브들은 계속해서 뭐 징역형이다, 뭐 구속하라 이런 말을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런 논리를 펼쳤지만 실제 정작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안 봤다라고 하더라고요.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100만 원 넘기 힘들어.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법조계가 국회를 의식 안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인간이 워낙 지금 빵빵하잖아요. 뭐 지지율도 압도적 대선 주자 1위. 그것도 국회 뭐 170석 넘는 그런 정당의 대표.
뭐 더 어떻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상 여의도 대통령, 그야말로 여의도 권력을, 국회 권력을 완벽히 장악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국회는 150석만 딱 넘기게 되면요, 대통령 탄핵은 못할지라도 170석 정도 되면은 못하는 게 없습니다. 모든 국가기관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할 수 있고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탄핵도 할 수 있고 예산안을 갖고 그냥 돈을 그냥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부담스럽게 됩니다. 저렇게 되면은. 그러면 당연히 이제 재판부나 법원도 신경을 쓰고 겁을 좀 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번 결과를 보면 그게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들이 그렇다면 사법부를 이렇게 압박했죠. 니들 가령 정치 판결을 하면은 아니면 윤석열의 거수기가 된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공갈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압박을 했던 게 역효과가 났다. 실제요. 이 판사 세계를 잘 아는 사람들은요, 그런다고 판사들이 위축되겠나? 그 반대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판사들은 그 재판에 있어서는요, 왕이거든요, 왕. 자기가 그 재판을 할 때, 검사도, 뭐, 변호사도, 그리고 외부의 어떤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도, 뭐 상당히 그냥, 강한 어떤, 자기 결정권을 갖고 그 재판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자,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그동안 대립각을 세운 듯한 그런 어떤 민주당의 분위기였었죠. 압박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재명을 방탄하려고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악영향을 줬다. 역효과를 냈다. 이걸 놓고요. 이제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 원인이 누구냐. 이재명 본인이냐. 본인보다는 정청래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청래가 사실은 가장 심하게 들이댔죠. 판사들을 압박했죠. 방식이 조금 이렇게 거칠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판사들이 이번에 뿔났다, 열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민주당은요 그동안 이재명은 무죄다라고 하면서 무죄 선고를 촉구해왔죠. 100만 명이 넘는 무죄 촉구 탄원서도 제출했고요. 개딸들 내세워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무죄 탄원 결의 대회를 여는 등 전방위적으로 사법부를 막 그야말로 압박했습니다. 압박.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히려 역효과 난다. 이재명의 강성 지지층 그 개딸들은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담당 판사의 탄핵 서명 운동에 나서기도 했었죠. 그리고요, 친명계 최대 조직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지금 가담해 있죠. 이재명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재명 무죄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또 열었습니다. 지도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70여 명이 서초동에 총 집결을 했습니다. 소속 의원들의 약 한 40%가 그 자리에 모였던 겁니다. 그게 지금 민주당의 수준입니다. 자, 법조계에서는요,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야당의 이런 막가파적 움직임이 오히려 재판에 마이너스 요인이 됐다. 양형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았을지 몰라도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판사들의 반감을 키웠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대규모 집회를 연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판사들에게 불끈하는 그런 어떤 심리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 그래서요, 이런 것들 자체가 이재명 스스로가 무죄를 확신해서가 아니고 유죄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자신이 없다라는 방증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법리 다툼보다는 장외 투쟁에 집중한다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법률 전문가들은요, 이렇게 보죠. 집회가 오히려 역효과 난 것이 확실하다. 판사 탄핵까지 운운했으니 판사들이 위축되겠나? 그 재판에서 왕인데, 오히려 그 반대라면서 혐의도 다 인정하지 않았고, 재판을 2년 넘게 끌었고, 그야말로 매를 벌였다. 뭐 그 과정에서요, 얼마나 불량한 태도를 보였습니까? 재판부를 우롱했다라고 보일 수가 있겠죠. 엿먹으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재판을 질질 끌었죠. 공직선거법 재판 같은 것은 원래 6개월 안에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무려 2년 넘게 지금 끌고 온 게 또 이재명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재판 도중에 판사를 경멸하는 듯한, 우롱하는 듯한 그런 상황이 많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요, 법조 생리로 볼 때
판사들도 에라 모르겠다. 네가 우리를 이렇게 무시한다 그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인 이상 감정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번에 선거 결과에도 나타났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이제 이재명을 방탄하려고 하는 그런 집회라든가 그런 등등의 상황이 오히려 악영향을 줬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비교적 조금 현실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당에 대해서요, 법원 출신들도 있을 텐데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다. 심지어는 정청래 같은 사람을 왜 법사위원장에 앉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흥미로운 상황. 이게 이제 오히려 이제 이재명에게는 악화되는 그런 일, 스스로 매를 자초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정청래를 법사위원장에서 갈아치우자라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잖아요. 당 일각 사법부 압박한 법사위원들을 교체하라. 이런 목소리가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 사법부와 대립한, 사실은 이제 사법부로부터 완전히 찍혔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정청래를 비롯한 법사위원들을 대거 교체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거기, 검판사 출신들, 변호사 출신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적으로는 얼마든지 갈 수가 있어요. 자, 정청래 이제 드디어 그 모습을 우리가 안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청래 같은 경우는 저는 자리에서 일단 내려가게 만들어버리면은 떠들 수 있는 게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동안 최의병권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동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그렇고 얼마나 그냥 악질 종자처럼 놀았습니까? 그야말로 아까 제가 그랬죠. 최민희가 갑질만이라면은 이거는 갑질 마왕이라 그랬던가요? 그런 인간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기는 좀 웃기고 마귀, 참 갑질 마귀 그런 존재였습니까? 자, 그런 정청래가 드디어 아웃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스스로 매를 벌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민주당 안에서요. 지금도 물론 그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건 다른 시간에 제가 이제 언급을 하겠습니다. 더욱더 강하게 나가자. 이럴수록 더욱더 압박하자. 이런 목소리도 있다 그래요. 이거는 그야말로 스스로 이제 묘혈을 파는 것이다. 스스로 그냥 무덤을 파는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아무튼 정청래 잘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정청래 놔두고는 민심을 수습하지 못할 거예요. 특히 이제 재판부를 설득하지가 못합니다. 특히나 이재명이 가장 겁내는 재판이 이 공직선거법보다도 이걸 1심으로 자기들이 유도했죠, 사실은. 이게 가볍다고 본 거예요. 이거는 충분히 100만 원 이상 안 나온다. 99만 원 이하 아니면 무죄도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겁내는 거는 여기에 이제 위정교사, 그보다 더 겁내는 것은 대북 송금권 이 두 개거든요. 이제 앞으로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정청래 잘 가라. 안 나간다.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